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여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준일 평론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전 국민이 궁금해하는 소식 얼른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보죠. 네, 윤석열 탄핵 선고 오늘 공지될까? 네, 오늘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이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열렸고요. 이르면 오늘 혹은 내일 정도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발표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모든 시선이 헌재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과 그리고 여권 일각에서는 현재 평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의 탄핵 각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도 좀 슬슬 꺼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오세훈 시장의 경우 그간 탄핵 찬성파로 분류되어 왔었던 인물인데 어제 TV조선과 인터뷰에서 오해가 있다라고 하면서 탄핵 소추에 찬성을 한 것이지 탄핵에 찬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종의 태세 전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핵심 증인인 곽종근 전 사령관의 육사 동기인 변호사가 곽 전 사령관의 아내에게 이 수차례 연락을 해서 회유를 시도한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시사인이 입수한 이 지난 3월 13일 이뤄진 9분짜리 통화 기록에 따르면요. 이 배 변호사가 심경의 변화가 있느냐 이렇게 묻자 곽 전 사령관의 아내가 저희는 그대로 갈 거다. 심경의 변화는 없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감옥에 가는 건 겁이 안 난다. 계엄군으로 들어갔으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벌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 저희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부하들을 위해서라도 자기가 모두 책임진다라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는데요. 이어 배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초창기에는 내란으로 갔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거나 또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라고 하면서 좀 다시금 설득을 하는 뉘앙스로 언급을 합니다. 도울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의 아내가 괜찮다. 저희는 받을 거 있으면 벌 받겠다라는 게 이 곽 전 사령관 본인의 생각이다. 저희 남편은 여태까지 군 생활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야당 회유설에 대한 그 입장 또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곽 전 사령관의 아내는 그때 있었던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했을 뿐이지 회유는 절대로 없었다. 저희 남편이 부하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지 누구에게 회유당할 사람은 아니다라는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덧붙이는데요. 저희는 나중에라도 떳떳하고 싶다. 죽어서라도 거짓말 안 하고 올바르게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른 말 하라고 말씀하지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통화를 마무리합니다. 네, 여러모로 대비되는 점이 보이는 곽종근 전 사령관 쪽의 입장입니다. 예, 댓글창에도 기다리다 골병 들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김준일 평론가님 왜 이렇게 늦어진다고 보십니까? 일단 죽을 것 같아요. 다 지금 똑같은 예, 마음이죠.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거의 예, 힘든데 네 가지 정도 가설들이 조금 이렇게 얘기가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헌재 재판관 아니면은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은 그냥 썰로만 제가 이제 각가지 썰을 얘기를 들으면 첫 번째가 이제 보수 진영에서 가장 이제 많이 쓰고 있는 뭐 인용 기각 경론설. 이게 이제 갈렸다. 의견이 갈렸다. 5대3에서 6대2로 갈려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 이거는 저는 신빙성이 좀 없다고 보고 두 번째가 이제 증거 채택 깐깐설. 예.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이거를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검찰 조서나 뭐 예를 들면은 뭐 피신 조서 이런 거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일부 재판관들이 이거를 굉장히 깐깐하게 보고 있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탄핵 순서 정리설. 예. 이게 이제 뭐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할 것이냐 나중에 할 것이냐 이제 뭐 선입 선출 얘기도 있는데 뭐 헌재가 그거는 결정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 누가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그런 거 없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먼저 탄핵됐기 때문에 아무리 변론이 먼저 끝났어도 윤석열 대통령 먼저 하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은 이 부분을 지금 정리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거든요. 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국무회의, 내란 국무회의나 뭐 이런 것들도 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네 번째가 이제 최근에 조금 많이 얘기가 되는 건데 이재명 2심 이후설. 뭐 요 얘기들이 좀 뭐 썰이에요. 어쨌든 3월 26일 이후에 나올 것이다. 다음 주 수요일이죠. 예. 그래서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는데 뭐 안다고 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이고 오세훈도 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뭘 안다고 본인이 뭐 다 각하 2명에 뭐 기각 1명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 다 뇌피셜인데 저는 이재명 대표 2심 이후에 나올 수도 있겠다. 지금 분위기 봐서는 그런 거가 좀 생각이 들어요. 죽겠다고 하셨는데 그 지금 이 목마름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이다. 저는 일관되게 빨리 이거는 뭐 정파적 뭐 유리함 불리함을 떠나서 나라를 위해서는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계속하고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상황은 이번 주에는 안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 좀 마음을 단디 잡수시는 게 좋겠다. 다음 네. 주에는 그래도 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기는 해요. 어쨌든 다음 주 저는 목금 정도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다 점점. 근데 다음 이러고 주 목금. 내일 딱 발표해서 예. 이번 주 금요일 날 한다고 하면 얼마나 기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좀 마음을 내려놓으셔라. 그러니까 최대한 부정적인 상황을 우선 예. 이야기해 주시는 거다.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희소식이 들리면 좋은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조금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 지금부터 레드선. 제발 내가 틀렸으면 좋겠다 기업 방송. 예. 저희 원래 뉴스 킹이시거든요. 항상 잘 맞추기로 저희 방송에서는 월간 브리퍼에서 왕자리를 내놓지 않으시는데 이번만큼은 김준일 평론가가 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러면 그런 가운데 또 이제 군이 북한과 충돌을 유도했다 이런 의혹도 있잖아요. 네,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공격 헬기인 아파치 부대를 북방 한계선에 따라서 비행시키는 훈련을 4차례 이뤄졌던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비상계엄 전인 작년 6월, 7월, 8월에 이어서 11월까지 이제 진행이 된 것으로 알려지는데 그 평소와 이 훈련 수위가 좀 사뭇 달랐다라고 하는 내부 제보가 나왔습니다. 이 훈련에 참여한 복수의 아파치 조종사들이 했다라는 말인데요. 이례적으로 북방 한계선을 그대로 따라 비행해서 이 정도로 적을 자극했다라는 게 이상하다 싶을 정도였다라거나 이 등산곳 등 북한군 기지에서 불과 2-3km 떨어진 곳에서 비행을 해서 북한 어선이 보일 정도였다. 이런 이제 진술을 한 건데요. 특히 이제 훈련 도중에 적을 타격하라라는 이제 교신도 오고 갔는데 이게 북한뿐만 아니라 누구나 도청을 할 수 있는 일반 통신망을 이용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네, 사실 외환 혐의는 제대로 수사가 좀 안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이런 폭로들이 나오고 있네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예. 군인은 위험에 내몬 거죠. 그 목적을 알 수가 없으나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에서 최근 작년 말쯤에 나왔던 게 뭐 저기 오물풍선 보내는데 원점 타격하는 거 이런 것도 검토하고 뭐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엄의 어떤 원인 배경으로 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걸로 이제 추론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진짜 윤석열은 나쁜 사람인 게 어쨌든 우리나라 군인들을 목숨을 위험하게 만든 거잖아요. 예. 이게 일반 통신망을 이용했다라고 하면 적한테 들으라는 거거든요. 적을 타격하라 이런 일부러 얘기를 유도하려고. 예, 그럼 북한에서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 북한도 뭐 도감청장 그런 게 있으니까 예. 그러면은 저거 우리나라 지금 타격하려고 온 거야라고 우발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었겠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진짜 제가 김정은 싫어하는데 진짜 김정은의 어떤 자제력 때문에 우리가 전쟁이 안 난 거를 진짜 다행스럽게 여겨야 되나. 네, 김종대 전 의원은 전략적 인내, 북한판 전략적 인내다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뭐 특히 남한하고 상대하기 싫은 것도 있겠죠. 어차피 우리 이제 두 나라고 니들하고 우리는 어차피 우리 상대 미국이야. 니들이 뭐라고 윤석열이 뭐라고 짓든 상관 안 할 거야. 첫 번째가 있었던 거고 저는 이거를 보면서 윤석열은 소시오패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생각이 든 게 무슨 얘기냐면은 노상원을 왜 중용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노상원도 일종의 제가 의사는 아니니까 제가 진단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일종의 소시오패스 경향이 보이는 게 예전에 2016년에 HID 부대원들 예. 조끼에 폭탄 입혀가지고 폭파시켜 폭사. 부대 예, 폭사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중요해요. 부하들의 목숨이 안 중요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람, 군인을 자기 부하 직원들을 도구로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이다. 정말 나쁜 인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두 번째 뉴스 키워드도 주목할 만합니다. 네, 도주설 퍼진 날 윤석열 관저 나갔다. 네, 첫 체포 시도가 실패한 뒤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죠. 네, JTBC의 보도인데요. 앞서 이제 지난 1월 초에 윤 대통령 체포가 불발된 후에 좀 여러 설들이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이 도주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실제로 1월 8일에 관저 밖으로 나가서 이 대통령실의 지하 상황실을 둘러봤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당시 1월 8일에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KBS 라디오에 나와서 윤 대통령이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라고 들었다. 이런 발언을 한 뒤로 정치권의 도피설이 확산이 됐는데요. 같은 날 이제 오후 1시쯤에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관저에서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그날 관저 밖으로 나갔다라는 것이 이번에 JTBC 보도로 확인이 된 건데요. 이 직무 정지 상태인 대통령이 이 대통령실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그 당시 좀 상황을 다시 살펴보면 1월 7일에 이제 공수처가 2차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직후였는데 2차 체포 시도가 임박하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피신이 가능한지 지하의 설비를 둘러봤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근데 관련한 JTBC 보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딱히 입장을 내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맞으니까 못 냈겠죠. 뭐 우리가 다 알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하로 갔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뭐 의혹 제기들 하고 그러면은 여러 뭐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제 음모론이다 막 예.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면 대부분 맞아요.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이 대표적이잖아요. 계엄이 대표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 김민석 의원 뭐 이런 분들이 계엄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다 했는데 다 맞았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맞은 거야. 결국은 거기로 지하로 갈 이유가 뭐가 무슨 핵 공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 결국은 여기는 도피하려고 그랬던 걸로밖에 추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근데 이거를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경고를 함으로 인해서 그 추가적으로 그렇게 이동하는 경로라든지 이런 게 차단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량들이 여러 대가 이제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나가서 이렇게 동선을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차단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 그래서 그날 만약에 관저가 거의 이제 침탈이 당하는데 이게 제대로 없었으면은 진짜 또 도주하고 뭐 여기저기로 지게 두더지 같이 여기 치면은 여기서 나오고 이렇게 됐을 가능 장기화됐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컷 체포영장 집행해서 들어갔더니 없어. 막았는데 겨우 들어가는데 없어요. 없어. 무슨 이게 뭐 나르코스 같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 장면이 펼쳐질 수 있는지. 마약왕도 아니고 이게 무슨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야 하여간 대단하다 윤석열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보죠. 네, EBS 사장의 신동호 내정설. 네, 지금 또 EBS 사장 임명 절차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EBS 구성원과 또 이사회가 EBS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하라 이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신동호 현 EBS 이사의 사장 내정설이 돌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이 사장 후보 가운데 한 명인 이 신동호 후보는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MBC 이제 기획본부장이던 시절에 아나운서 MBC 국장을 맡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2인 체제 방통위가 이제 그대로인 상황에서 일종의 알박기 인사가 이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관련해서 언론노조 EBS 지부가 어제 국민권익위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동일한 시기에 MBC와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 사적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이진숙과 신동호가 EBS 사장 선임 과정에서 임명권자와 지원자로 만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취지인 건데요. 무엇보다 이 신동호 후보자가 2020년에 미래통합당에서 당시 이제 21대 총선에 선대위 대변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력이 있고 또 2023년 EBS의 보궐이사로 임명이 됐는데 EBS 지부는 이 과정에서도 신 후보자의 당적 보유 등 결격 사유 검증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방통위가 EBS 사장이 지원한 신동호 씨의 당적 여부와 그 증거를 즉각 공개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이 한국교육공사법에 따르면은 이 정당법에 따른 당원 신분을 상실한 뒤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유시춘 이사장 등 교육방송의 이사 5명이 성명을 내고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임명을 할 경우에 법적 분쟁 그리고 사회적 비용으로 혼란을 조장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또 관련해서는 최상목 대행이 또 거부권 행사했죠? 네,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인 체제 의결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사정촉수를 3인 이상 이렇게 규정을 하는 그런 법인데요. 지난 27일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최상목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정족수를 엄격히 할 경우에 국회가 방통위원 추천을 하지 않으면 방송통신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어서 이 헌법상 권력분립 위반 소지가 크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권한대행으로서 벌써 9번째 거부권 행사이기도 한데요. 앞서 이제 3월 14일에 최상목 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죠. 위헌 소지가 크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이제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도입이 적절치 않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김준일 평론가 오는 시간에 언론 이슈도 꽤 다루는 편인데 한동안 내란 때문에 거의 못 다뤘어요. 네. 근데 와중에 EBS에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가 내정됐다라는 음. 이야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MBC 시절에 기획홍보위원장이었나 뭐 이제 본부장이었나 예, 아나운서 그거를 국장 같은 걸 했던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기억하는데요. 이진숙이 예. 기획홍보본부장이었고 그때 아나운서 국장을 예. 했는데 그때 이제 사측의 편에 서가지고 아나운서들 징계하고 뭐 이거 신동호가 이제 국장 시절에 앞장섰고 예. 그리고 이제 같이 그 회사 측의 사측의 입장을 둘이서 잘 이제 같이 업무를 했던 약간 특수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권익위에 지금 뭐 특수관계다 이게 이해충돌이다 뭐 이런 거를 지금 이 EBS 노조에서 지금 신고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방통위가 어쨌든 5인 체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국회가 이거 임명을 안 해가지고 지금 예. 이게 비판이 있거든요. 왜 안 하냐 비판을. 그러니까 이거 왜 임명을 안 하느냐. 저는 뭐 그런 비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방통위원장이나 권한대행들이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일관되게 본인들의 이익이나 본인들 지인들의 자리 챙겨주기나 방송 장악이나 오직 이런 것만 맨날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라야지 이게 임명도 하고 좀 방통위를 정상화 뭐 하는데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안 하면 우리 몫이라도 하겠다 한 명 뭐 하는데 그게 가결이 되겠습니까 지금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가 됐든 좀 이런 집 좀 그만해 알박기 좀 그만 좀 하고 방통위를 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전을 좀 보여달라 그나마 그러면은 이게 방송통신 업무도 중요하니까 좀 이게 될 텐데 안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다 모든 거는 윤석열 탄핵으로 다 수렴이 됩니다 결국은 윤석열 탄핵 이후에 뭐가 이런 조직들도 좀 정상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최상목은 지금 9번째 계속 거부권을 그러니까 이게 고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고건 총리도 권한대행도 2건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엄청 욕먹었거든요. 이제 모든 금도가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막무가내로 다 지금 거부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마은혁을 임명 안 해? 진짜 앞뒤가 안 맞다.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의힘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라, 승복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왜 니들은 승복 안 해? 그러니까 되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 마은혁은 지금 심지어 임명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를 못 하잖아요. 지금은 변론을 재개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진짜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유를. 사실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왜 마은혁을 이렇게 임명 못 해가지고 난린지 이해조차 잘 안 된다. 진짜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그 생각이 들어요. 진짜. 네. 네 번째 뉴스는 막 들어온 속보입니다. 네, 검찰 경호차장 구속영장 드디어 청구. 네, 네 번째 만에 드디어 나왔네요. 네, 진짜 조금 전에 나온 속보인데요.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경찰 특수단이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오전에 나온 소식만 하더라도 어제 경찰 국수본이 이제 구속영장 신청서를 검찰에 냈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여전히 혐의 소명이 충분치 않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지는 상황이었는데 오후에 이렇게 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물론 이제 영장실질심사 법원의 심사를 이제 받아봐야 될 사안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만에 이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상황으로 왔네요. 뭐 더 이상 좀 버티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였나요? 네, 고검의 영장심의위원회. 영장심의위원회에서도 이제 결론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서 지금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뭐가 됐든 그 동안에 이제 김성훈과 검찰의 유착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딜을 하고 있다 이런 썰이 있는데 경찰에서 어쨌든 수사를 해서 좀 상호 기관 간의 견제도 하고 조금 아직 안 밝혀진 그 비화폰 뭐 지금 계속 오늘도 뭐 나왔는데 지금 비화폰 원격으로 서버에 있는 것들 다 삭제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빨리 좀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라고 하니까요. 이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일주일 또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시민분들한테 한 말씀 하시면서 우리 김준일 평론가 마무리하시죠. 예, 아무리 어둠이 짙더라도 새벽은 오고요. YS
김영삼 이제 그 당시 민주당의 이제 신민당의 총재였던 사람이 당무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런 명언을 남겼잖아요. 좀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예. 모두가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일관되게 빨리 해야 된다라고 국가를 위해서 하지만은 이제는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 결국은 8대 0으로 저는 파면될 거는 의심치 않습니다. 예. 네, 잘 맞추기로 유명한 김준일 평론가의 말을 믿으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하겠습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